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드릴 코치 리치맘 그릿입니다. 오늘도 돈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따라해 보세요.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이제 퇴사를 하고 요즘에는 남편도 이제 퇴사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당금이나 이제 여러 투자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배당금 하면 따라오는 게 아무래도 세금이죠. 종합과세랑 이제 건강보험료. 이게 좀 문제인데, 그래서 얘네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ISA 계좌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전 국민이 이 계좌를 개설을 해서 갖고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일단 지금 뭐 쓰든 쓰지 않든 일단은 빨리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사실은 이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촬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분량이 방대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1편, 이번에 이렇게 2편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혹시 1편을 못 보셨으면은 그거를 먼저 보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1편부터 알아야 좀 더 이해가 잘 되거든요. 1편 영상이 이거니까 이거를 찾아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ISA에 대해서 알려주면 이 1편과 2편을 통해서 다른 유튜브나 신문 기사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접해가지고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좀 시원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전직 수학 교사였기 때문에 설명을 좀 잘한다, 이해가 잘 된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고 적용해 보세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IS가 뭔지, 뭐길래 왜 이렇게 지금 인기가 많은지, 매력 포인트 5가지.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요게 지난 영상이니까 다시 한번 보면서 숙지를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할 게 바로 ISA 계좌를 만들면 좋은데 그 전에 알아두면 좋은 꿀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IS 계좌에서 도대체 뭐 어떻게 투자를 하면 우리한테 이득이 될까? 그 활용법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알아두면 좋은 꿀팁 3가지 중에서 1번, 만기를 최대로 설정하자입니다. 원래 이 ISA 계좌가 국가에서 어떤 혜택을 줄 때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그 조건을 잘 챙겨봐야 하는데요. 이 ISA 계좌도 국가에서 주는 그 혜택을 우리가 얻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아요. 이제 연금저축보다는 좀 더 유연하거든요, 조건들이. 그래서 다음에는 연금저축하고 비교하는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 ISA가 의무 보유 기간이 있어요. 이거를 국가에서 만든 이유가 그 국민들이 장기적으로 자산을 좀 형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기여를 하는 계좌다. 이게 ISA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유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3년이에요. 그래서 계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3년만 갖고 있어도 그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해요. 그리고 만약에 3년은 지났는데 내가 이거를 좀 더 길게 가져가고 싶다 하면은 만기 3개월 전에 그 여러분들이 만든 그 증권사에서 만기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조심할 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개설을 했을 때는 ISA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유하는 중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 만기가 안 돼요. 만기도 안 되고 새로운 개설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1번으로 무조건 처음에는 만기를 최대로 설정하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내가 만기를 길게 하면 그거 다 유지를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기를 여러분들이 얼마로 설정하든 상관없이 3년만 유지하면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증권사별로 만기가 최대
요렇게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 말고도 여러 증권사에서 다 이제 ISA를 만들 수 있는데 요거는 한번 조건을 검색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곳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은 길게 하자는 거. 왜냐면 나중에 이거를 연장을 하던지 새로 만들려고 할 때 이 조건 때문에 못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거를 3년도 못 채웠다. 3년이 의무인데 이것도 못 채우면 어떻게 되지? 이게 또 궁금할 것 같은데 뭐 어떤 다른 불이익은 없어요. 그냥 이 계좌는 해지를 할 때 이제 혜택을 주거든요. 비과세, 분리과세, 과세연, 손익통산. 뒤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해지할 때 한 번에 이 어떤 혜택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계좌를 못 채웠다. 3년을. 그러면 뭐 불이익이 없죠. 왜냐면 아직 받은 혜택이 없잖아요. 어차피 만기를 채워야 그 3년을 채워야만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하죠. 왠지 절대 해지하면 안 돼. 엄청난 손해가 있을 거야. 이러면 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연금저축에서는 연금저축하고 차이점이 연금저축에 넣은 돈도 중도 인출이 가능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세액공제 받으려고 1년에 600만 원만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이제 600만 원 넣고 세액공제를 13.2% 받는단 말이에요. 최대로 받는다고 해도.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돈을 인출한다. 인출은 가능한데 세금을 16.5%를 내요. 그러니까 내가 세액공제 받은 것보다 이제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증권사 개설할 때 이렇게 만기 기간도 보고 또 이벤트를 보시면 좋아요. 이 혜택이 증권사마다 다르니까 보통은 이제 증권사에서 원래 매수 매도할 때 거래 수수료를 증권사에도 내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무료로 해준다든지 굉장히 이제 저렴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혜택이 있고요. 또 캐시백 혜택이 있어요. 뭐 얼마를 지금 개설해서 얼마를 넣으면 뭐 10,000원을 준다, 20,000원을 준다 이런 캐시백 혜택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더 검색해가지고 나중에 증권사는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1번 만기는 길게 하자. 그 다음에 2번 이 계좌는요 1년에 2천만 원씩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저축은 1년에 600만 원 넣는 게 이제 좋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1년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5천만 원 있다고 5천만 원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뭐 3억이 있다. 그래도 못 넣어요. 1억밖에 못 넣어요. 내 그 투자금은. 그런데 납입 2월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23년 9월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돈이 없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납입을 안 해요. 내년에도 안 해요. 근데 25년에 내가 돈이 좀 생기는 거예요. 6천만 원이. 그러면 6천만 원을 납입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매년 2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요때 2천, 2천, 2천 해가지고 6천만 원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이 납입의 그 연도는 말일까지라고 합니다. 말일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빨리 만들어 두자는 거죠. 그래야 납입 한도가 빨리 늘어날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ISA를 만들자는 게 이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계좌를 해지하는 게 아니고 얘는 언제든지 내가 납입한 금액 이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 계좌에서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400만 원 얻었어요. 그러면은 이 계좌에 나의 잔액이 2,400이죠. 그랬을 때 이 2,400을 이제 다 인출하지는 못하고요. 이 납입 금액 내에서 인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 2천만 원 내에서 인출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의점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4천만 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돈이 필요해가지고 2천만 원을 인출했어요. 그러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4천을 넣었잖아요. 그리고 이 계좌의 한도는 1억이잖아요. 근데 4천을 이미 넣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6천만 더 입금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2천을 빼서 썼기 때문에 이 2천은 돌아오지 못하고 이 계좌에는 그러면 최대 6천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한번 인출한 거는 다시 넣을 수가 없어요.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꿀팁 3번은 뭐냐면요. 그 앞에서 제가 비과세 설명드릴 때 서민형과 서민형 농어민 비슷해요. 일반형이 그 비과세 한도가 다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쪽이 비과세 한도가 더 많죠. 200만 원이 더 많죠. 근데 그러면 이 서민형 혜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일단 우리가 그 증권사 앱에서는요. 일반형을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일반형을 일단 만드시고요. 비대면으로. 그 다음에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제 서민형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그 계좌를. 그러니까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 가능하거든요. 방법은 그 국세청에서 이런 서류가 있대요. 소득확인증명서. 이게 이제 ISA용으로 이걸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증권사에 팩스를 보내고 잘 처리가 됐는지 확인 전화를 하면 계좌가 서민형으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서민형이 됐어요. 그러면 이 계좌가 살아있는 한 계속 서민형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만기를 길게 설정하는 게 유리한 이유거든요, 이것도.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서민형이 됐어요. 근데 만기를 짧게 해가지고 3년을 한 거예요. 그러면 3년 한 다음에 해지가 됐죠. 이거를 다시 이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만약에 서민형이 안 됐다. 내 근로소득이 서민형이 되려면 요거거든요, 조건이. 근로가 5천만 원을 넘어서 서민형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계좌 개설을 했을 때 일반형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만기는 최대한 길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기가 끝나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개설할 당시에 줬던 그 조건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서민형도 유지가 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그것도 그냥 신경 안 쓰고 유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계좌는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 그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3년에서 5년 중단기 자산을 늘려가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계좌에서 3년을 투자해요. 매년 2천씩. 그러면 투자원금이 6천이죠? 그런데 이 계좌에서 3년 동안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배당금이나 채권 이자로 200만 원 소득을 얻었고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서 1,000만 원 수익. 그런데 국내 개별 종목에서 500만 원 손실이 났어요. 3년 동안. 그러면 지난번에도 알려드렸던 건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된 게 배당 채권을 좀 추가를 해봤거든요. 자, 이랬을 때 일반 계좌에서는 소득은 소득대로 전부 잡고 그래서 그게 다 과세 대상이 된다. 그리고 세율은 15.4%다. 그래서 세금이 약 184만 8천 원. 근데 이게 ISA로 가면 소득은 잡히는데 손실을 깎아준다. 그리고 서민형이면 비과세를 이 소득에서 여러분들이 이 계좌에서 얻은 순소득 있잖아요. 그거에서 또 비과세 혜택을 준다, 서민형은. 그래서 요거를 다 계산을 하면 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과세 대상이. 그리고 거기에서 심지어 세율이 9.9%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 차이가 약 155만 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좌를 자 3년 항상 최소 3년은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럼 이제 3년 동안 이 정도 불렸으면 됐어. 그리고 이제 계좌를 해지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원금이 6천이었는데 여기서 얻은 소득은 700이잖아요. 그래서 3년 후에는 이제 자산이 6,700이 됐겠죠. 원금에 얻은 수익까지 해서 6,700.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요 세금을 내는 거죠. 마지막에. 계좌를 해지할 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 계좌는 중간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게 좋은 점이죠. 그래서 세금을 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계좌를 해지하면서 받을 수 있는 자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그 1편 영상에서 제가 이 비과세 400만 원이 저는 이제 매년 그렇게 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정을 할게요. 매년이 아니고 이 계좌를 해지할 때 그 모든 얻었던 소득에서 비과세를 한 번 해주는 거더라고요. 400을. 그치만 어쨌든 이 분리과세 혜택도 되게 좋은 거거든요. 이따가 요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분리과세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비과세 혜택이 계좌를 해지할 때 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합과세 대상자 될 일이 당분간은 전혀 없다. 그러면은 이 계좌에서 여러분들이 소득을 400만 원 이상 얻을 때까지는 가지고 있고 400만 원 소득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비과세 혜택 400을 다 챙겨 받을 수 있다. 그 시점에 이제 해지를 하는 거죠. 3년은 채워야 돼요.
3년은 채우고 비과세를 400을 전부 다 혜택을 받고 이제 이걸 해지했다가 다시 또 가입을 하는 거죠. 다시 가입을 해서 소득을 얻어가지고 400만 원 혜택을 보면 또 해지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요 대상자가 아니라면. 그런데 이 대상자가 될 것 같다, 앞으로. 금방. 그리고 난 이미 이 대상자다. 이러면은 최대한 만기를 길게 가져가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3년에서 5년마다 이 비과세 혜택도 받으면서 다른 여러 그 세금 혜택, 비과세, 분리과세, 손익통산, 과세이연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3년에서 5년 동안 이 자산을 늘려가는 용도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케이스만 해도 한 155만 원이 이득이니까요. 네, 여러분들 막 앱테크 같은 거 하루에 막 100원, 200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얼마나 이게 큰 이득인가요? 그리고 계좌활용법 2번. 연금 저축으로 이제 이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아까처럼 뭐 여러분들이 3년에서 5년 ISA 계좌에 돈을 넣어서 이제 잘 굴렸어요. 근데 이제 어떤 비과세 혜택을 보든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 계좌를 해지를 한다고 할 때, 그러면 이거를 해지를 하면서 안에서 투자하고 있던 것들은 전부 매도해가지고 현금화를 해야 돼요. 현금화가 다 끝낸 상태에서 계좌를 해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해지를 했으면은 거기에서 60일 이내에, 너무 이제 길어지면 안 돼요. 60일 이내에 그 여러분들 여기서 갖고 있던 돈을 연금 계좌로 이전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그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6,670이 됐죠? 이 중에서 그럼 이 돈이 여러분한테 생겼어요, 지금. 현금이 생긴 거죠. 계좌를 해지하면서. 근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연금저축으로 이전을 하는 거죠. 왜 3천만 원이냐면 ISA에서 연금저축에 그 이전하는 금액의 10%를 그리고 최대 300만 원을 세액공제를 한도를 더 해주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해봤자 300만 원 세액공제액으로 추가를 해주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3천만 원은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게 이제 궁금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연금저축은 돈 넣으면은 빼기 힘들다던데, 빼면 안 되는데 이렇잖아요. 그럼 내가 3천이나 연금저축에 넣어가지고 평생 못 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3천을 이 연금저축에 넣었지만 내가 세액공제로 받은 혜택은 300이잖아요. 그래서 그 받지 않은 2,700은 인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점이 좋죠. 그러면 연금저축으로 이전을 해서 300이 이제 세액공제액으로 추가가 되면 최대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 있거든요. 연금저축에 600, IRP에 300, 그리고 ISA에서 300을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 총 이제 1,200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러면 ISA에서 이제 300을 가져오니까 이 300에 대한 세금 혜택은 300이 전부 세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고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300이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이렇다는 거. 49만 5천 원 또는 39만 5천 원. 이건 연봉에 따라서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ISA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일어났던 배당 같은 거, 그게 세금 혜택도 있지만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면 이런 혜택이 더 생기는 거죠. ISA를 통해서 생기는 혜택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다 최대로 넣는다, 1,200을 넣으면 최종적인 세금 혜택이 얼마냐? 그래서 연봉이 5,500 이하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세금을 198만 원 돌려받을 수 있고요. 연말정산에서 5,500 초과하면 158만 원을 연말정산 때 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주의점이 있다고 했죠. 이렇게 세금 혜택을 이렇게 준다고 했지만 이 세금 혜택은 산출세액을 절대 넘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산출세액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먼저. 이런 연금저축, IRP, ISA 이렇게 활용을 이제 직접적으로 하려고 할 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내 산출세액이 얼마지? 이거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세금 혜택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난 영상에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래서 요 1, 2번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중단기 자산을 어떻게 늘려가냐, 3년, 5년 동안 그 플랜을 좀 생각해 보자면 아까의 그 똑같은 예를 가지고 와서 생각해 보면
ISA 자체에서 그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절세 세금 혜택이 155만 원이고 이거를 연금저축에 가져와서 그 모든 세금 혜택을 본다면 그게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합치면 약 205만 원이 되죠. 3년 동안. 3년에 205만 원 추가 이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린 그 투자 원금은 6천인데 3년 동안 이게 그리고 뭐 6천을 한 번에 넣은 게 아니잖아요. 1년에 2천씩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적립식 투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투자 소득 외에도 이런 절세 효과가 생겨버리는 거죠. 실질적인 돈으로 나에게 보상이 되는 거죠. 205만 원 정도가. 투자 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205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3년 동안 잘 굴려가지고 해지를 하고 또 다시 가입해가지고 6천만 원 모으고 해지하고 또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 3년마다 추가 소득을 200만 원씩 챙겨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한 3년에서 5년 이럴 때마다 비과세 혜택 그리고 연금저축 이전의 그 혜택 그 한 200만 원 정도를 보면서 내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까 그냥 예시 케이스에서 200만 원 이득이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뭐 더 잘하면 잘할수록 그래서 투자 소득이 많을수록 절세 효과는 커지겠죠. 그러니까 200만 원보다 더 추가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은요. 진짜 장기 투자로 굴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고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고 그렇게 안 하고 만기 제일 길게 이제 만들었잖아요. 처음에. 만든 거 그대로 쭉 장기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뭐 70년, 80년 막 이렇게 계속 굴려나가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총 투자 원금이 1억이 되겠죠. 5년이면 1억을 넣을 수 있는 거니까 5년 동안 1억을 넣고 그걸 가지고 내가 70년씩 막 굴리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해외 ETF에서 매매 차익 그리고 배당받은 거 채권이자 이런 게 혜택이 크다고 했죠. 그래서 1, 2번 손익통산 그리고 200, 400 비과세 요거는 뭐 3년마다 재가입을 해도 챙길 수 있는 건데 물론 3, 4번도 그렇지만요. 이 장기 투자할 때 이제 많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요 3, 4번이거든요. 왜냐면 만기를 내가 막 70년을 예를 들어 투자하면은 한마디로 과세이연 70년 동안 여러분들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거잖아요. 소득은 계속 얻는데 세금을 안 떼. 보통 원래 15% 막 이렇게 떼야 되는데 그 세금을 돈을 불리는 과정에서 아예 떼가지를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 70년이면 70년 동안.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세금이 또 계속 복리로 일을 할 수 있겠죠. 안 떼가니까. 그리고 분리과세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건데 그 분리과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요게 어떤 식으로 세금을 내는 건지 그 과정을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 과정을 간단히 보면 일단 직장인들은 그 연말에 연말정산 하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결정이 되죠. 진짜 세금이. 그래서 이제 뭐 기존에 낸 세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하는 건데 내가 만약에 그 근로소득 말고 금융소득이 그러니까 배당이나 이자 이런 게 2천만 원을 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과세 대상자가 돼요. 그러면 나는 직장인인데 이 소득이 2천이 넘어서 요 과세 대상자가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5월에 종합과세라는 걸 다시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다시 거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뭐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벌어들인 그 근로소득 옛날에 했던 연말정산 때 했던 그 근로소득 있죠. 그 근로소득에 여러분들의 그 금융소득을 더해요. 그 다음에 결정세액을 다시 그 절차를 통해서 다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근로소득에 대해서 요 결정세액 요때 세금 냈잖아요. 근데 여기서 5월에 다시 그거를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 더 많은 쪽을 내야 돼요. 그래서 요때는 내가 뭐 200이었는데 요거 했더니 300이 됐다. 예를 들면 그러면 100을 더 내야 되는 거죠. 그 차액을 더 내야 돼요. 뭐 돌려주는 일도 있겠지만 거의 좀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은 게 ISA 계좌에서 얻었던 이 금융소득은요. 뭐 매매 차익
금융소득, 그거는요, 이 대상에서 제외를 해줘요. 그러니까 요 2천만 원에 요 소득을 포함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이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금, 이자, 매매 차익 이런 거는 이 2천만 원에 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 대상자가 안 되게끔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게 바로 분리한다는 뜻이거든요. 분리과세, 종합과세, 분리과세가 그 말이에요. 분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 2천만 원이 아니고 다르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ISA는 장기 투자를 하기에도 괜찮다는 거죠. 일단 투자하는 내내 세금을 안 내고 만기 때까지 70년 동안 세금을 안 내고, 만약에 내가 이제 70년 후에 이걸 해지할 건데 해지할 때 그러면 굉장히 투자의 소득이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해주니까 이 종합과세도 안 하고 그냥 따로 9.9%만 깔끔하게 내면 되니까 장기로 자산을 불려 나갔을 때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SA 계좌에서 얻은 이 소득은요, 이것도 되게 좋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좋은데 이 점도 굉장한 메리트가 되거든요. 건강보험료 이거 산정할 때도, 이거 계산할 때도 금융소득을 보거든요. 여기에도 이 계좌에서 얻은 소득이 합산되지가 않아요. 물론 이 건강보험료 쪽은 뭐 이걸 장기 투자로 했을 때 뭐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래요. 그리고 이게 그 국가에서 이 계좌를 만든 취지가 어쨌든 국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증식을 하라고 만든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좀 그 취지가 맞지 않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종합과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이런 데에서 좀 제외가 되는 소득이라서 돈이 한 1억이 있는 분들은 2천만 원씩, 물론 매년 2천을 넣어야 되지만 여기에서 장기 투자로 1억 정도는 이 계좌에서 불려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1억을 넣어서 하는 거고, 그래도 어쨌든 저는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거예요. 이거 말고도 배당금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될 거긴 하지만 요거라도, 요 1억이라도 절세 효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상자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만기를 최대로 길게 해서 중간에 그렇게 해지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장기 투자하는 쪽으로 70년, 80년 뭐 이렇게 하는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계좌에서는 어디에 그럼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활용법을 대충, 그러니까 뭐 중단기 투자를 하겠다.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비과세 혜택 보고 연금저축에 연금액도 이전을 해서 세액공제도 추가 혜택을 받고 해서 뭐 3년에서 5년마다 새로 재가입하는 식으로 하겠다. 아니면 이제 저처럼 그냥 1억 넣어두고 장기로 오랫동안 불려가면서 절세 혜택을 누리겠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스타일로 투자법이 나뉠 텐데 어디에 투자할까? 이거는 뭐 비슷하게 할 수 있죠. 요렇게가 좋죠. 아직은 그 국내 개별 주식을 이걸로 하는 거는 그렇게 메리트는 없죠. 물론 손익통산이라는 게 있긴 한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손실을 봐야지만 어떤 혜택이 생기는 거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 상장된 이제 해외 ETF, 그리고 레버리지, 그 다음에 국내 개별 종목이면은 배당주가 좋겠죠? 그리고 채권을 통한 이자, 그래서 이렇게 배당을 주는 것들. 왜냐면 얘네들을 하면 좋은 이유가 얘네는 일반 계좌에서는 세금을 내니까요. 15.4%를. 그것도 원천 징수를 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혜택의 차이가 생기니까요. 계좌의 취지에 맞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진짜 장기 투자로 가져가도 좋고, 뭐 레버리지 같은 거는 수익 실현으로 해서 많이 이제 지수가 많이 떨어졌을 때 투자해가지고 뭐 한 20%, 30% 이 정도 이제 수익을 얻고 매도를 하는 식으로 갈 수 있겠죠. 레버리지는 이제 장기 투자보다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뭐 배당 채권은 그 기간에 맞게 하면 되고, 배당주 같은 것도 이제 장기 투자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투자를 ISA에서 하면 우리가 투자 소득 외에도 이 계좌 자체에서 주는 이득이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지난 영상과 오늘 영상
1, 2편 통해가지고 ISA에 대해서 거의 뭐 핵심 정리? 총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거를 이제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고 이제 앞으로 활용을 할 거라서 제가 드리는 정보가 뭐 100% 맞는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나름의 공부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만약에 제가 잘못 알려드린 게 있다면 네,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공부해서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피드백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션은요. 제가 이제 교사였어서 그런지 뭔가 과제가 나가지 않으면 좀 찝찝해요. 이게 제대로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일단 요 ISA 1, 2편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세요. 아마 지금 이렇게 1편, 2편 보기는 보는데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럴 수 있거든요. 처음 들으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복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ISA 계좌를 만드시면 돼요.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꿀팁 활용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일단 뭐 여러분들이 지금 주거래로 활용하는 증권사가 있으면 그냥 거기에서 해도 되는데요. 그런 게 없다. 나는 좀 더 꼼꼼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이벤트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만기는 일단 길게 하자는 거, 만기 길게 설정을 해서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일단은 일반형으로 비대면으로 편하게 개설을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민형이 가능하다면 그 대상자라면 전환 신청까지 증권사에 전화해가지고 전환 신청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3번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연금저축을 통해서 그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세액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연금저축을 하던 IS에서 뭐 연금저축에 이전을 할까? 이런 거 이제 계획을 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 거, 배우자 거 다 한번 요 산출세액을 확인을 해 보세요. 이 산출세액은 여러분들이 이제 근로소득을 가지고 원천징수 그 연말정산 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결과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산출세액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얼마인지를 알아야 이 산출세액이 얼마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연금저축 같은 거 혜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출세액이 큰 사람들이 연금저축 그리고 IRP 요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출세액을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네, 제가 무료 배포 중인 전자책이 있죠. 요게 지금 벌써 댓글이 이 정도고 이제 받아가신 분은 한 이제 3,000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어마어마한 욜로족 평생 돈이 없다가 네, 돈이 없는 채로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 그냥 돈 다 나가고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을.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관리하게 됐는지, 이 돈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인생이 바뀌었는지, 실질적인 팁들이 있는 책이에요. 한 150 정도? 네, 되는 전자책인데, 요거 한번 받아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좀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무료로 주는데 실천하지 않는 분 정말 실망이에요. 네. 그래서 꼭 받아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받을 수 있는 그 링크는요 고정 댓글에 있고요. 그리고 이 영상 제일 마지막에도 그 화면 터치하면은 링크 바로 연결돼요. 그렇게 제가 링크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전자책 받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또 운영하는 카페가 있거든요. 벌써 이제 한 4,100명 네, 넘게 계시는데 여기 오셔서 같이 계속 동기부여하고 뭐 하나라도 매일매일 알아가고 이렇게 자극도 받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튜브 말고도 블로그, 카페, 또 저희 단톡방 있거든요. 네, 공식 단톡방 딱 하나입니다. 다른 사칭 계정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운영하는 거 딱 하나인데 그런 거 운영하고 있으니까 같이 소통하면서 꾸준히 행동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 부자가 되기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제가 운영하는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이 일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일하고 있지만 나만 일할 게 아니고 돈하고 같이 파트너가 돼서 나도 일하고 돈도 일하고 같이 일하면은 훨씬 자산이 많이 불어나고 그래야 그만큼 돈이 일을 잘하는 만큼 내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 그리고 뭐 멘탈 관리, 동기부여 이런 거를 위해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자 되는 그날까지 경제적 자유를 얻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 그 준비가 될 때까지 함께 가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부자 되세요.